아니야. 근데 지민이한테 잡아. 아 끈적거려. 이러면 정말 일어나. 지금 카메라 지금 친해지고. 있어서. 누가 먼저 그래서 지민이 혼자. 아왜 나오지 얘기를. 니네 자꾸 지민이 왔다고 자꾸 지민 더 부르는 거지.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대지민 같은 대지민 뚱. 모습으로는 뭔가 딱 느낌이 오면은 결혼하고 애 낳는 것까지 상상해요. 아 진짜 뭐 딱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미친 상상을 하게 돼요. 왜 안 돼? 지민이 결혼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처음 해보니까 그런. 처음 딱 그런 그러니까 얘가 등산바라는 소리예요. 처음 경험해 보면은 결혼하고 애 낳는 것까지 상상해요. 야 진짜지? 처음 결혼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상상. 넌 두 번 하게? 세 번 하게? 첫 만남 때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 상상 속에서 물리센 거라서 결혼할 수 있어요. 미친 새끼. 아 여자 물리센. 이제 모든 학원이 하나씩 많이. 왜냐면 물기쌤한테 물리센 들으면은 다 알아? 모든 학생들이 다 알고 알아. 진짜 인거기 뭐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유전무의 연애 이야기와 맞아요. 이대의 연애 이야기가 다 퍼져나갔어. 선생님한테 이거는 진짜 선생님한테만 약간 비밀리에 부모가 연애 그 앞날에 막 쌤한테 얘기해 놓으면은 한몇차일 일주일 뒤에 다른 쌤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계속 물어. 선생님 진짜 우리 학원? 뭐, 이 학원? 네. 그것만 얘기하겠니? 딴 학원 가서도 얘기하지. 선생님 입이 너무 가벼우신 것 같아요. 좀 무겁게 하세요. 무거우니까 벌어지는 거야. 아니 가볍게 하시지 말고 무겁게 하세요. 진짜. 무거우니까 벌어지잖아. 안 버려지죠. 양쪽을 무겁게 해서 그래 양쪽을. 얘는 무겁게 하면 내려가고 얘 무겁게 하면 내려가잖아. 그냥 여기에 S극 자석극 여기에 N극 자석극 아 그래. 그럼 서로 반발하겠네? 반발이 아니죠. 말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렇게 어딨어. 자 입에 철판을 깎여야지. 그러면 자 우리 전기 에너지 이용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에 일어나. 범아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맞긴 해. 너는 자 카르노 기관까지 다 했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기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가볍게만 한번 보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 대비 쪽으로 하는데 아마 선생님이 몇 단원 가르치기로 했지? 지금 몇 시간들이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수밖에 없는데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잠깐만. 아니 국어 영어 빼고 다 해. 수학? 과학? 근데 과학 야 선생님이 8단원 수업을 할게요. 중간에 8단원 수업이 개수중학교밖에 없지? 한놈 두식이 석삼? 자 그러면 전기에너지의 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여기까지 마. 전동기 자 전기에너지의 이용인데 자 기초적인 거 위주로 살펴보고 책 얘기는 사실 볼 게 없어서 본문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 기초적인 것만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자기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전자기력이라는 것은 요즘은 자기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안 졸려고. 자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자 이 자기력 전자기력은 자기장 속에서 더럽다고.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아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고. 걸어서 자꾸. 또 상담실 갔다 오고 싶냐고. 일부러 그런 거.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제발. 너 신고한다 교육청에. 딸꾹질해서 수업 방해한다고? 금쪽이라는 방어막이 보여줘. 어? 금쪽이라는 방어막이 보여줘. 아니 물 마시고 오게 하면 안 돼. 자 자기장 얼음 먹고 와. 자기장 속에서 자 전류가 흐르는 나가.
나가는 순간까지도.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해. 지민이가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 두 지민이가 다 몰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옛날에 했던 거지. 자, 위에 N극이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어. 이때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해. 오케이? 이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갖다 놔보자. 전류는 나오는 방향에 전류를 갖는데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전류 방향을 오른손의 엄지 방향을 일치시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주변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되고 왼쪽에서는 내려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이 자기장이라는 것이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어. 더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방향에 따라서. 그럼 얘는 더해지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지? 커지지. B가 증가해. 얘는 하얀 거 빼기 노란 게 되니까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때 자기장이 큰 쪽에서 자기장이 작은 쪽으로 자 경계가 되는 이 도선을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게 된다라고 해.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고 불러? 자기력이라고 불러. 또는 전자기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를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자. 코가 납작한 걸 보니까 승호 같아. 아, 미안해. 머리가 뭔가 이러면 원래 저렇게 생겼어. 다리가 이만하게 보시면 다리가 짧게 나갔어. 저 기는 거 그나마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다리 쪽이 잘 건지는 거야. 저 누나리 머리야? 이 친구 뒤 만져보면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그래 저 누나리 머리인 거예요? 아니, 저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야, 승호야, 이렇게 그리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서 삭발하면 안 돼. 군대 갔는데? 대학원으로 도망가야 돼요. 어? 대학원으로 도망가야 되나? 다 잡으러 오는데? 다 잡으러 오지 놓치겠니? 군대 가면 머리 빡빡 깎는데? 뭐가 없다고? 여자가 없다고? 너 여자 되게? 자,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정면에서 보면 위에 N극 똑같이 아래에 S극이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죠? 그리고 도선이 지나가는데 도선은 자 이렇게 지나가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전류가 흘러간대요. 그럼 뒤쪽에서는 자기장이 내려가고 앞쪽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방향으로 얘를 어떻게 해줘? 밀어내는 자기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자, 이때 자기장 속에 포함된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 보자. 이거 우리 기억나니? 꼼짝 말아. 나는 FBI다. 빌레놔 했던 거 기억해? 자, 얘를 새로운 두 친구를 위해서 새로 설명을 해줄게.
자, 미국에 가면 수정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뭘 가질 수 있다고? 총기를 가질 수가 있어. 총기를 갖는데, 자, 총을 갖고 다니는 놈들의 대부분이 둘 중에 하나야.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네 이놈, 누가 그거를 오른손으로 하라 그랬니? 자, 이때 먼저 좋은 놈을 한번 보자. 대표적인 총을 갖고 다니는 좋은 놈이 어떤 놈이 있지? 자, 경찰이 있지. 자, 경찰 중에 일부 사건들은 자, 한 주에 국한된 사건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전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런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방 경찰이 생겼는데 이 연방 경찰을 FBI라고 부르고 있어. 자, 현행범을 잡는 거야. 지금 성추행범이 있다. 이 성추행범을 지금 이제 검거를 할 거야. 응? 자, 검거를 하는데 어떻게 검거합니까? 이렇게 검거합니다. 자, 현행범을 보니까 일단 나의 신분을 밝혀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언제 덤빌지 모르니까 일단은 잡아놔야 되겠지.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라고 권총을 꺼냈는데 이 FBI는 왼손잡이였어. 지난 수업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준모에게 퀴즈를 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왼손잡이 수가 많을까? 미국에 있는 왼손잡이 수가 많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왼손잡이 수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바로 미국이겠죠. 왜 그렇다고 했지? 한국은 그런 편향적인 그냥 미국이 인구수가 겁나 많잖아. 근데 인구수 차이. 자, 미국은 인구가 많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국의 왼손잡이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왼손잡이. 자, 그래서 왼손으로 일단은 총을 뽑아서 제재합니다.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자, 왼손을 이용해서 살펴보면요. 흔히 플레밍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왼손가락을 자, 이렇게 엄지가 수직하게 피고 이게 엄지라고? 이게 검지고 얘가 엄지라고. 엄지를 수직하게 펴고 이 새끼야. 아, 한국말 끝까지 들은. 자. 너 한국인이었어? 에휴. 외계인 아니었어? 네, 화성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번에 새로 배웠는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와, 다시 봐도 진짜 잘 그린다. 와, 잘 그려지긴 해. 자, 이렇게 손가락을 자, 겹쳐 놓는 거야. 그래서 나는 FBI라고 표현해 줘요. 오케이? 꼼짝 마라. 난 FBI다라고 해. F는 바로 힘을 뜻해 주지, force. B는 자기장, B필드를 뜻해 주고 I는 전류, I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 플레밍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 여기 그림 적용해 볼까? 자기장 내려오지, 전류 나오고 있지. 엄지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자, 자기장 내려가지, 전류 왼쪽을 향해서 오고 있지. 엄지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에다가 또 그게 있죠. 좋은 놈이 있으면 나쁜 놈도 있었잖아.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돈 내놔 했단 말이야. 오케이? 돈 내놔 했어요. 자, 오른손을 이용하게 되면 저 발가락 아니에요? 너는 발가락이 이렇게 되니? 아. 유인원이구나. 원숭이는 발가락이 이렇게 생겼죠. 역시 레프트. 어떤 손이 저렇게 붙어 있지? 저렇게 붙어 있지? 자, 이렇게 갖다 놨대요. 자, 이때 자,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손바닥이 향하는 이 방향이 바로 힘 F의 방향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돈 내놔. FBI. 아시겠죠? 나 그냥 자. 사과로 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돈이라는 말이 무지 많다라고 했지. 그 중에 어떤 거? 빌. BILL 하는 자, 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청구서. 네. 자, 똑똑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돈은 현금이 아니에요. 수표 같은 돈들을 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누가 중간중간 썼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사인을 해요. 이서라는 걸 해요. 이서. 자기의 인적사항을 적어놓거나 전화번호 적게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 사인해줘라고 하지. 그래서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빌레나 사인해줘라고 하면 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걸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들었어요.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전동기를 지금 저번 시간에 뭐였지? 어? 지난 시간에 전동기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생물 시간에 전동기 얘기하나 거기 전동기랑 발전기 얘기했어요. 이거 할 때 뭐가 안 쓰? 이거 할때 힘의 크기. 자,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동기는요, 자, 자석 사이에다가 코일을 갖다 껴놓는 걸 전동기라고 해요. 자, 얘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운동 에너지나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N극이 있대요. 이쪽에 S극이 있어요. 여기에 사각 코일을 갖다 넣어놓는데요. 이거를 약간 입체적으로 바꿔 그려볼까? 사각 코일 하나 갖다 놓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놔볼까? 그럼 되게 잘 그려준 거. 대충 그린 거예요. 까이 거. 정성? 나한테 정성이 어디 있어? 선생님 정성 들여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성이 아니고 건성. 자, 뭐? 나한테 비만 쩐다 그랬니? 그래서 혼자 찌리치고 그래서 기반이라고 하는데 기반? 기반? 우리가 말이 안 되구나. 자, 준보야, 한 번만 오늘 더 조는 모습 보이면 쫓아버릴게. 상담실에서 반성문 쏘라고 할게. 졸음을 참으려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쓰러지잖아. 나가서 졸겠지 뭐. 아니에요. 또 생명 시간에는 열심히 하고 왜 내 시간에는 자? 아니 이게 피로도가 좀 쌓이니까. 너 뭐 했는데 피곤해? 아니 밤샜어? 어제 일찍 잤는데. 너무 자서 그래 이 새끼야. 1시쯤에 가잖아. 1시간 일찍 잤는데.
나 12시 1주가 아니야 나는. 왜 중인데? 다현이 12시에 잤대. 자. 다현이 6시에 잤다고 나한테. 스카이프 6시 6시까지. 선생님도 어저께 1시쯤에 잔 거 같은데. 지금 다현이 그 새벽 1시에 나가서요. 그러니까 집에 11시에 들어왔대요. 10시면 그래서 공부가 집에서 안 돼갖고 가우스는 시험 가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스카이를 가가지고 1시에 가가지고 6시에 시간 잠깐 정신. 그럼 학교에서 내내 자고? 앉아? 네, 정신이 좀 나가있긴 했어요. 오늘 아니 반 미친 상태로 앉을 수 있다고. 오늘 지금 그냥 클라이미스트 했거든요. 근데 막 올린 거예요. 나무 위에다. 그리고 잡아가서 막 점프 뛰다가 팍 했는데 다리가 그래서 하루 종일 저한테 막 이러라고. 그때 승우나 준모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키높이가 안 맞아서 어?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안 맞아? 키높이가.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 이렇게 낮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낮춰져. 또 자꾸 그러니까 네가 키가 안 크지. 힘으로 누르니까. 자. 어? 다현이 똘마냐? 다현이 따까리? 다현이 딱딱이 그냥 시우예요. 진짜 쉬워. 시우예요. 다현이의 개딱딱. 자. 진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 이쪽에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류자라는 걸 쓴다라고 그랬지. 자, 안에 있는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녀석들만 이 전류가 영향을 주고 얘는 이 반대쪽 단자가 영향을 주게 돼.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에서 들어가고 가고 나와서 이렇게 나오겠지. 이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받는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회전에 영향 주지 않아. 바로 이쪽 부분을 지나는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한번 보기로 하자.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 방향을 향하죠. 얘는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얘는 아랫방향에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기장이 가죠. 전류 나오죠? 윗방향에 힘을 받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받게 돼. 그러면 이 회전축에 대해서 뭐가 생기지? 토크가 생기네. 돌림 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 이 방향으로 회전시켜 주는 거지. 응?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지. 그럼 얘가 돌았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전류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겠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아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런 장치가 있는데 얘를 브러쉬, 안에 있는 부분을 정류자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줘서 한 방향으로 돌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책 얘기로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재혁이 요즘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구시렁거려? 저는 한마디만 흔들려 했는데 승우가 그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승우 잘못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요즘 막 계속 저기압이야. 한 2주째. 막 한 2주째, 2주 넘게 지금 짜증이 나갖고 범위 때문에. 좀 있으면 선생님 승하원 자리 알아봐 주겠다. 응. 너는 사춘기 모양이구나. 엄마는 안 돼. 엄마랑 아빠랑 무조건 비행기에 사춘기. 무조건 비행기에. 자, 무조건 비행기에 있잖아. 뭐라고? 사춘기랑 갱년기라서 무조건 비행기에. 당연하게. 근데 내가 볼 때 범인은 갱년기 같아. 나 벌써 50대야. 나 60대야 벌써. 하는 짓이 저 아무도 못 말리는 짓이잖아.
제2의 질풍노도의 시기. 자, 책 얘기로 전동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이다. 직류 전동기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에 직류 전류가 흐를 때 자석과 코일 사이의 자기력에 의해서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원리를 직류 전동기라고, 직류 전동기의 원리라고 한다. 쉽게 표현해서 얘는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이 바로 이 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자, 브러쉬와 정류자가 안에 있고요. 자, 이 브러쉬로부터 전류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자, 오른쪽 부분에 있는 도선은 아랫방향 힘 받고 왼쪽 부분은 윗방향의 힘을 항상 받게 해.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게 해줍니다. 설명 보자. 기억. 외부에서 공급되는 직류 전류가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코일에 흐르면 자기력이 발생하고 이 자기력에 의한 돌림힘, 토크라고 해요. 요즘 이름 또 도로 바뀌었어. 대학에서. 토크가 코일을 회전시켜준다고 한다. 니은. 코일이 회전하여 코일면이 자기장과 수직인 순간에는 정류자와 브러쉬가 접촉이 끊겨지는 위치야. 오케이? 그래서 이 순간엔 아무런 힘 받지 않아. 근데 계속 돌잖아. 어떤 성질 때문에 돌지? 그렇지. 관성 때문에 돌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관성 때문에 계속 돌아가게 된다. 자리가 바뀌었어. 디귿.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력이 다시 기억에서와 같이 작용하므로 코일은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해주게 된다. 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안동이랑 거. 정류자. 그렇지. 정류자와 브러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 자, 한편 교류 전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교류 전동기. 가운데 원통형의 회전막대 코일이 있었고요. 자, 그 주위에 자기장이 만드는 고정 코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정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고정 코일에서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진다.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회전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진다.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므로 렌츠 법칙, 고정 코일과 회전 코일 사이에 서로 청력이 상담실로 가거라. 죄송합니다. 진짜 가야겠다. 아니 이거 좀 하는 게 아니야. 지민아, 얘들 몇 시간 이러지? 몇 시간 이러지 얘들? 팍 패버릴까? 네. 어떤 새끼가 제일 마음에 안 드니? 예요. 같은 메뉴를 가지는지 종족 상장에는 6.25 정도. 정말 이거. 너는 좀 앞 좀 봐 이 새끼야. 자꾸 너 지민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지. 너 왜? 아니 너. 가만히 있어. 나 이게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뻐서 눈부시지?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니? 그냥 어색해서 그래요. 어? 그냥 좀 어색해서 그래요. 전혀 안 어색해 보여 너 하는 짓은. 거기가 비웃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고정 코일과 자기장이 자 작용하는 관계를 보여줘. 계속 디귿. 유도 전류는 자기장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름으로 렌츠 법칙, 고정 코일과 회전 코일 사이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여 회전 코일이 회전하게 된다. 실제 교류 전동기에서는 가장자리에 코일을 여러 개 설치하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켜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회전 코일이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자기장을 만들어 회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 자꾸 N극, S극이 변화되면서 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류까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 많이 안 써. 교류는 시험 문제.
이용하는 거는 전동기, 선풍기나 냉장고, 세탁기는 교류 전동기를 써. 근데 요즘 세탁기도 회전 속도가 조절되지. 걔네들은 직류 전동기를 써. 속도가 조절돼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도는 것도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아 수가 있어요? 세탁기 통 안 봤구나 너. 네, 세탁기랑 한 번도 써본 적 자, 엄마가 보는 방에 뭐가 엄마가 한 번도 보는 방에 뭐 처음에 스위치 누르면 얘가 탁 털어주잖아. 빨랫감이 평평하게 내려가라고. 무게 측정해가 물이 자동으로 쏟아지잖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지 빨대. 아, 너 통 이거니? 드럼? 우리 집은 통돌이라. 드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 요렇게 도는 거지. 너네 빨래 세탁기 문을 앞에서 열어 위에서 열어? 위인데? 그럼 통돌이야. 저 앞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금쪽이의 금자가 그거구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돌렸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더 잘 볼 텐데.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 빨래를 위에서 넣냐 옆에서 넣냐지? 그 차이야. 몰라? 요즘에는 건조기까지 너무 비싸지 않아? 건조기도 같이 달리는데. 아 새로 나왔어. 아 그거 꽝이라 그래갖고 삼성 LG에서 새로 나왔어 이번에. 합쳐진 거. 그런 데가 제일 좋죠. 근데 세탁기에 건조기가 필요해? 집에서 만들기 확실히 귀찮잖아요. 오리지. 아니 그냥 빨랫줄에 넣으면 되는데 왜 빨래대? 건조기로 말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그러니까 빨래줄 잘 넣어줘야 되는 것도 그래도 있고. 빨래줄 넣는 거가 귀찮잖아요. 건조기 있긴 한데. 왜? 아니, 여름에 마르지도 않아요. 여름엔 잘 마르지 바보야. 오래 안 마르. 섞여 있어서 안 장마철에 안 마르지. 그러니까 안 마르죠. 장마철에 빨래하면 안 하면 되잖아. 예? 막 쌓아놨다가 장마 끝나자마자 팍 하면 되잖아. 근데 여름은요 옷을 한 번 입고 오면 그 땀바다에서 재활용을 그냥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장마철에 그 빨래 안 하면 이불옷이 없어요. 장마철은 이불옷이 없어져요. 장마철에 빨래 안 하는 건데. 뭐가 없어져? 장마철에 빨래 안 하면 이불옷이 없어요. 왜? 왜냐면은 장마철은 여름은 진짜 여름은 더우니까 하루만 나갔다 오면 바로 갈아입어야 돼. 그럼 하루에 옷이 몇 벌이 필요해? 선생님 그리고 또 아 조용히 해봐. 승우 얘기하고 있잖아. 너 한두 벌? 여름에 티셔츠 한 40개 사면 되잖아. 예? 저도 많이 쓰는 그냥 그 돈으로 선생님 저희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뭐라고? 저희는 그럴 돈이 없어요. 야, 드럼 세탁기 쓰는 집에서? 아니 그리고 교복 같은 거는 어쩌지 않아요? 교복도 한 30개 사지 뭐. 아니 교복은 30개 살 수가 있냐고요, 저희. 학교를 안 가잖아. 교복은 학교를 장마철에 어떻게 안 가요? 방학 때. 너 방학 때 학교 가? 방학에 안 있어도 좀. 방학 일수도 있잖아. 7월 때는 방학 안 해요. 그럼 한 15벌 사면 되겠네. 이 사람 논쟁. 자, 교복은 좀 비싸요. 아나바다가 갖고 15개를 사. 싫어요. 아끼고 나누고 아껴 쓰고. 그 학교 교복 졸업할 때 선배들 바자회 때 맞는 채용 해갖고서는 맞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인정. 큰 거 사서 줄여. 지민이 같은 사이즈 여러 개 있을 거야. 근데 저 같은 사이즈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많으니까 아나바다 가갖고 사갖고 줄여. 나 그냥 입술해야 될걸 아마. 자, 교복 맞추는 집에서 욕했을 것 같아. 에이씨 뭐 이따구로 생겼어. 옛날에 이런 형이 있다. 인천과학고 그 형이 7회야. 7회인데 이 형이 상체 비만 아니? 하체는 약간 부실한데 상체가 엄청 퉁퉁해. 헐. 근데 공부를 매우 잘해. 얘가 중학교 당시에 인천 수학과학 경시대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갖고 그때는 경시대회에 입상만 해도 과학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웠거든. 그래갖고 과학고 갔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갑자기 몸집이 부르면서 키도 큰 거야.
그래갖고 교복을 새로 맞춰야 됐대. 아깝지만 3학년 때 교복 맞추면 아깝잖아. 그래갖고 재혁이 부모님은 재혁이한테 참 좋아하실 것 같아. 1학년 때 맞춘 교복을 3학년 때까지 계속 입으니까. 근데 교복값이 비싸잖아. 근데 이 친구 엄마가 오더니 갑자기 학원에서 막 우시는 거야, 상담실에서. 그래갖고 애가 공부를 안 하나? 되게 열심히 하는 애인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나중에 상담실에 있는 실장님한테 여쭤봤다고. 저 친구 어머니 왜 우셨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닌데 속상해서 우셨대. 뭐가 속상하셨냐면 그날 학교 일찍 끝나고 애를 차례 태우고 교복을 새로 맞추러 갔대. 너무 작아서. 근데 갔더니 교복을 치수를 막 재더니 원래 이제 걔네들이 광고할 때 했던 그 교복 값보다 5,000원을 더 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왜 5,000원을 더 주냐 그랬더니 얘가 몸집이 커가지고 옷감이 더 들어간다고 5,000원 더 달라 그랬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야. 재호가 너 교복 살 때 5,000원 깎아줘? 왜 안 깎아줘? 지민이하고 똑같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상해. 지민이 너는 5,000원 더 내니? 똑같아? 후보된 거예요? 그럼 호구네. 신발을 샀는데 240 사이즈랑 280 사이즈랑 가격이 똑같아요. 와. 왜? 왜 똑같아? 똑같아요. 240. 240짜리에는 다이아몬드 붙여놨거든. 다이아몬드 붙으면 오히려 이거 사이즈하고 비싸도. 근데 키즈가 자,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되게 속상했대. 요즘은 똑같이 받는구나. 그럼 재욱이 너가 좀 호구다. 엄마한테 호구라고 오셨다. 호객님. 아니 그걸 왜 상담해요? 억울하면은 재호가 억울하면 키가 190에다가 체중이 120kg만 나가봐. 체중 아니 저 키가 190도 불가능한 거. 그럼 본전 뽑는다. 자, 120kg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교류 전동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조명 장치, 백열전구, 형광등, LED 등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등이지요. 자, 백열전구, 형광등이 요즘 쓰지도 않습니다. 본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네. 자, 백열전구, 꼬마 전구 같이 생겼는데 큰 게 백열전구야. 텅스텐이 주성비인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를 때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필라멘트의 정위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어진다. 전구의 발명자가 누구죠? 에디슨. 아니에요. 라이트 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디슨 이전에도 전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구가 있었는데요. 이때 필라멘트를 다른 걸 썼어요. 근데 이 안에 공기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얘가 녹아서 없어져요. 연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못 썼는데 이 에디슨은 이 백열전구의 필라멘트를 대나무를 이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썼는데 약 20분 조금 안 되게 불이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이걸 상업화 시켰어.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더 뒤에 다른 사람이 필라멘트를 텅스텐을 이용해서 만들어 썼다라고 해. 그래서 오늘날의 전구가 된 거지. 요즘은 이 백열전구가 워낙 큰 전기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백열전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 이럴 줄 알았으면 사다 놓을 걸. 걔네들은 좀 특별한 백열전구야. 나트륨 등 뭐 이런 거 쓸 때 써. 그래서 일반적인 백열전구는 없어. 한 박스 사다 놓을 걸. 그걸 자손한테 물려주면은 보물이 되잖아. 그럼 트리에 있는 그 전구들은 뭐예요? LED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요즘에 LED 쓰지. 옛날에는 그것도 꼬마 백열전구였거든. 요즘은 다 LED더라. 거의 다. 그거 선생님 집엔 이삿짐 잃어버렸구나. 잘 편의감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요즘도 시골 가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장점 저렴하다, 싸. 하나에 마지막으로 샀던 게 선생님 기억에 하나에 1,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 500~600원 했던 것 같아.
자, 단점. 전기에너지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손실되기 때문에 효율이 5 내지 10%밖에 안 돼. 진짜? 그래서 전기 효율이 너무 떨어져 갖고 전기를 잡아먹는 주범이지. 그래갖고 백열전구는 어디에 썼냐면은 잠시 사용하는데 주로 썼어. 화장실 아니면 창고 이런 데 등으로 많이 썼어. 자, 한편 형광등 양끝이 봉해진 가느다란 유리관 속에 아르곤, 네온, 크립톤 가스가 있어. 여기 조금 전에 백열전구 속에는요 아르곤이나 질소가 있어. 아르곤하고 질소 기체가 있어. 아르곤 질소 넣는 이유는 필라멘트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연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르곤하고 질소를 갖다 놓습니다. 질소는 반응성이 겁내 나쁜 기체잖아, 그치? 지네끼리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아이야. 얘들이 반응할 때는 번개칠 때지. 번개칠 때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질소류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에서도 질소와 산소가 같이 배기가스, 흡입기체로 들어가서 연소와 연소되어질 때 두 개가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산화질소류가 도시에 차면은 스모그를 형성하는데 도시용 스모그를 형성하게 돼. 이산화질소가 주성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계속. 자, 이 유리관 속에는 아르곤, 네온, 크립톤 가스가 대기압의 0.3% 정도의 압력으로 들어가 있다.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가 있구나. 또 유리관 안에 순 액체 2방울 정도가 들어가 있어. 액체 상태로 있지 않고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돼. 오케이? 그래서 형광등을 옛날에 함부로 버리면 토양 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이 수은들 때문에. 그래서 형광등을 따로 수거해 갔었어, 옛날에는. 모아놓으면. 자, 이 유리관 속에 순 액체 2방울 정도 양의 기체로 들어있고 이들 중 일부가 증발하여 순 증기가 된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증발된 상태로 존재하겠지. 자, 고전압에 걸려 있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전자가 순 원자와 충돌합니다. 기체 상태의 순 원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순으로부터 전자를 빼앗게 돼. 전자 빼앗으면서 수온은 이온화가 돼 갖고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들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지. 그래서 이동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12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바뀌어. 그래서 백열전구 켜놓으면 눈이 피곤해. 왜? 얘네들이 방향 바꿀 때마다 우리 눈에서 못 느끼게 깜빡거리거든. 그래서 눈이 피로하다라고 합니다. 자, 순 원자 내에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자외선 등이 방출되어진다. 자외선 방출돼 되게 수은등이야. 수은등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 주로 이 순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면 수은등이 되는데 칼국수 집에는 컵통에 있어. 자외선 멸균 소독기라고 써 있지. 자외선 소독기라고 하는 녀석은 다 수은등을 이용한 거야. 얘는 형광등에 있는 수은의 작용에 대해서 하는 거지. 보라색 등, 청색에 가까운. 자외선이 유리관 안쪽 표면에 형광 물질에 부딪혀서 빛을 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보통 전자 이동, 순 이온의 이동과 전자 이동으로 많이 설명을 해. 또 전자들이 가서 표면에 부딪혀서 형광작용을 해서 빛을 내준다라고 설명들 많이 해. 자, 한편 발광 다이오드, 규소에 갈륨인 비소를 첨가하여 만든 P형 반도체와 우리 반도체의 종류는 규소 베이스에, 규소는 몇 조 원소지? 14조 원소고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란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 다른 규소 4개와 결합하고 있는데 그 규소 중에 하나를 13족 물질이나 15족 물질로 바꿔주게 돼. 13족으로 바꾸면 P형 반도체, 15족으로 바꾸면 N형 반도체라 해서 서로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 자, 아무튼 이런 반도체들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자, 이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게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순방향으로 걸어준다라는데 플러스 극에는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는 N형 반도체,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기억하면 편리할 것 같아.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발생할 수 있다. N형 반도체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하여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자는 전도대에서 원자가 띠로 전이하면서 양공과 결합하여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차이만큼에 해당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반도체를 따로 설명할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자, 한편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장치지?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저항체를 연결하면 저항체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옆쪽에 있는 얘기들은 생략을 하자. 그래서 셰페이드 3층 과정이 끝났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서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단편적으로 끊겨 있어서 깊게도 못 들어가고 또 정확한 표현으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못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구성되는 I는 우리 보통 물리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거든. 역학. 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열역학. 이 두 권으로 3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를 합쳐놓은 부분이야. 이 전자기학 끄트머리에 빛과 파동이 있어. 이 빛과 파동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빛이랑 파동.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적 파동. 이거를 빛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현대물리. 이 안에는, 이 책에는 우리 다음에 쓸 책에는 거의 안 나와 있는데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흑체 복사, 그리고 광전효과 실험, 컴퓨턴 실험,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다루는 부분이고, 뒷부분에는 핵 변환 과정으로 핵물리학 쪽이 들어갈 거야. 이걸 통칭해 갖고 우리는 뭐라고? 현대물리라고 해.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영역으로 배우게 되는데, 맨 앞부분은 얘는 운동의 기술이란 부분을 배우게 돼. 저 운동 그거 배울래요? 운동을 잘하는 테크닉이 아니고 얘는 운동을 설명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 속도, 가속도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운동에서 직선 운동이 있고 평면상의 운동을 배우게 되고, 자, 그리고 단진동도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운동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루고 또 운동량도 다루게 돼. 운동량 먼저 다루고 에너지 다루고, 이 에너지와 열 에너지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열 현상을 배우게 되고, 열 현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얼마 전에 했던 열역학 법칙을 배우는 거야.
연력학 법칙의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복사? 분자운동 이론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기는 일반적으로 전기장과 같은 전기 부분인데, 자, 전기장, 축전기, 신기가 정리 뭐 하는 거예요? 저항 오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저항관계, 여러 가지 회로 등을 배우게 돼. 오케이, 주로 다루는 게 이 전류작용에서 전류는 자, 전기작용, 열작용, 자기작용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자기로 이어지게 돼. 자기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배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교류를 생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류 회로를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교류 회로를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체시킨 분이 바로 맥스웰이라는 분이거든. 맥스웰이라는 분이 방정식을 통해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로 정의하게 돼. 이걸 헤르츠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빛이 전자기파다 그러면서 빛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일반적인 물리교과는 역학적 파동이 이쪽에 나와. 오케이? 왜 이쪽에 나오냐면 이렇게 돼.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해.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지. 이 운동을 뭐라고 하게? 단진자라고 불러. 이런 단진자의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어떤 물체가 단진동을 해. 지만 떨리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떨림이 퍼져나가지. 이게 파동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역학적 파동을 그쪽에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 배우고 있어. 그래서 역학적 파동에 대해서 다루고, 이 역학적 파동과 같은 형태의 성질을 띠는 걸로 빛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빛은 크게 두 가지로 배우게 돼. 광선광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배우게 돼. 흔히 기하광학이라고도 해. 렌즈를 배우고 거울을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야. 자, 그 다음에 파동광학이라는 게 또 나와. 이 파동광학은 자, 간섭과 회절이라는 현상을 배우게 돼. 이 책의 학원의 맨 앞쪽에 있었지. 간섭과 회절과 같은 성질들을 주로 다루게 돼. 그래서 파동 쭉 이어오게 되지. 자, 이때 현대물리에선 다시 열역학의 뒷부분부터 연결이 되죠. 뜨거운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들을 본 거야. 오케이? 그 복사선의 파장을 빈이란 사람 또 렐리진스란 사람들이 예언을 했고, 얘네들을 합쳐서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복사선에 대한 정체를 밝혀내게 되지. 오케이? 그러면서 양자라는 말이 나오게 돼.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양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 이 양자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해. 어떤 책은 그냥 플랑크라고도 해. 그래서 양자라는 걸 이용해서 광전효과라는 실험을 하게 되지. 그리고 컴퓨턴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컴퓨턴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자, 얘는 빛 입자를 흑연에게 쏘여줬더니 빛 입자의 파장이 달라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마치 평면상의 충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운동량 부존 법칙을 통해서 해석하고 빛이 파동성을 갖는 파동성뿐만 아니라 입자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돼. 그쯤에 프랑스의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지.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물질 입자도 파동성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물질파라는 개념을 찾아내게 되지.
대학원 논문에서 찾은 거야. 이 물질파 파장에 대해서, 물질파에 대해서 데이비슨 거머 또는 저머라는 사람과 또 아들 톰슨은 전자 발견한 분이지. 그 분의 아들이 또 있어. 이 아들 톰슨도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상을 받았거든. 이 물질파를 실제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물질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학 현미경보다 더 정확한 전자 현미경까지 만들어내게 된 거지. 자, 이때 이 물질파 개념을 이용해서 보는 수소 원자의 모형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 오케이? 더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양자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알아내게 돼. 양자역학 부분은 우리 수업 당장엔 안 할 거야. 과학고 가서 보통 1학년 2학기 때쯤에 2학년 1학기 때 말에 기말 시험 범위 정도에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슐레딩거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양자역학 해석을 하게 되지. 그리고 핵 변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변환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거야. 이 내용이 물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지금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거야. 그래서 연태까지 물리 족도 못했던 사람들은 연태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하시면 거의 전국구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연태까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책이 자꾸만 바뀌었는데 바뀐 교과를 계속 가르쳤었거든, 주로. 근데 옛날에 선배들은 이 책 갖고 주로 배웠단 말이야. 이 책 갖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연태까지 가르친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 됐었어. 물리도 굉장히 잘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생님 자랑하는 그 두 친구들 이 책 갖고 중학교 때 공부했어. 자, 이 내용까지 질문. 그러면 이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시험 끝나는 게 다 다르던데 어떻게? 응? 시험 끝나면 딱 시작한다고. 다 끝나면 그렇게 시작하겠지? 안 그러면 우리 이쁜 지민이가 시험이 가장 늦어가지고 시험이 10월 10며칠 날 보지? 지민이 끝난 다음에 할 거야. 특강 할 거야. 주제별 특강. 예를 들어서 우리 배웠던 거 슬금슬금 배웠던 주제 중에 일부 주제를 뽑아갖고 수업 조금 하고 문제 존내 풀게 해갖고 틀리면 때리고, 틀리면 500원씩 삥 뜯을까? 이왕이면 틀리지 말라는 게 5만 원씩. 한 사람당 5만 원씩? 한 문제당? 야, 준모는 그러면은 학원비 한 달치가 나갈 것 같은데? 50만 원이니까 열문제 과학 시험 한 문제 틀리면 그래. 그러면 저 진짜 5만 원인데 저 진짜 뒤져야지. 진짜 5만 원 준다. 야, 니들이 5만 원이 무조건 있을 리가 없지 않아? 어차피 훔쳐 쓰는 거지. 자, 안 틀리면 되잖아. 지금 다 인자. 자, 10분 동안 질문. 26일 날 26일 날 시험이 끝나는데 우선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25일 날 끝나면 25일 날 시험이 한 25일 안 와. 아니 애들 시험 끝날 때까지 쉬어도 돼요? 그냥 나올게요. 진짜 나왔으면 안 나옵니다. 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질문. 아니, 참. 너네가 25일? 26일? 네, 25일 나와요. 개수는 5, 6일? 3, 4는 5, 6일? 지민이네가 10 며칠이지? 세 번째 주차에 보는 거지? 아니, 시험 기간 좀 11일? 한 달하고 일주일 전. 시험 기간에는 좀 줄어드는 거지. 한 달하고 일주일 빼려. 그다음 3주 이번엔 2주도 안 되고 이제 23일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응? 나도 3주에는 시험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줄어드는 거지. 진산이 몇 명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이런 거. 아니 대접할 거 없어.
내려와. 아니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 자연이 납치해봐. 당연히 납치를 하고 싶어도. 자루에다가 너가 같이. 얘가 대신 넣어줘요 쌤. 맞아요. 야 준마야. 내가 실질적인 수업 시간은 열흘밖에 안 남았어.